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코스피 5천은 위험한 도박이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말입니다. 그 조롱이 얼마나 무지한 정치적 선동이었는지 오늘 이재명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사상 최초 코스피 5천 돌파로 증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올랐다는 건 국내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돈이 우리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투자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시장 불신부터 바로잡겠다.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니 시장도 반응한 겁니다. 신뢰가 돈을 움직인 거죠.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군요. 이런 게 바로 실력입니다. 1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조기 달성된 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정구승 변호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초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특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또 5천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국제적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이제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평가가 있었죠. 왜냐하면 코스피 5천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이벤트를 먼저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때는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드디어 1년도 집권 1년도 안 돼서 공약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고요. 특히 상법, 세제, 환율 이런 거를 한 묶음으로 같이 봐서 이런 구조적 개혁 패키지가 드디어 이제 워킹했다, 효율적으로 작동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었고 결국엔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로 가능합니다. 예, 오늘 특위를 만났다고 하던데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직 보도가 된 바 없나 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예.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5천 자체가 단순히 숫자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 그런 내용이 네, 거기서 네, 나왔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예. 사실 이제 코스피 5천 이 목표 공약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보수 패널들부터 이게 뭐 그냥 이제 꿈 같은 이야기다. 이제 뭐 실현되기는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줄을 이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출범 1년도 안 돼서 달성을 했네요. 네, 결국 실력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보수 패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평가가 대한민국의 본래적 여건 때문이고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고 이제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그 의지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5천억을 뚫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은 열려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부동산을 억제하자. 아니면 부동산을 법이나 세제로 누르자라고 그렇게 접근했던 반면 진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등 이제 반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엄단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보장을 하면서 나섰던 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코스피 지수를 정부가 뭐 주요 지표나 주가 성과로 보이진 않았는데
거의 정부가 계속 코스피가 얼마인지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러한 세 가지가 맞물려서 나온 실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증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주가 조작도 예를 들었고, 뭐 기업 리스크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겠다. 시장 네. 불신부터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주가 조작을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디시플린, 징계나 규율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는 세제 자체이지만 신뢰를 지키는 걸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주가 흐름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주가 조작이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우리가 그럼 여기에 투자해도 안전한 건가라는 그런 확신성 속에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코리아 디스플린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무튼 사상 최초로 코스피 5천을 찍었다. 이것도 한번 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마감 시황을 보니까 4,952.53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5천 또 6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증권 관련해서 세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네,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나 뭐 성장 펀드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뭐 투자할 경우 소득 공제가 있는 뭐 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보고서나 한은 같은 경우에도 그 환율 문제 아니면 우리의 지금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문제로 이제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당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보면 되고, 결국 그 서학개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자금들이 국내 시장 즉 코스피로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활성화, 그리고 또 환율 문제에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당이 가장 적절한 대안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제가 대변인께 여쭸던 코스피 5천 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5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대요. 네. 위원장이 오기영 의원이고 위원들이 민병덕, 박상혁, 안도걸, 이소영 의원 등이 참석을 하는데, 요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도 포함이 될 거고요. 어떤 뭐 핵심 현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엔 질적인 전환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보면요, 코스피 5천이 투기가 있었고 2025년 11월에 이제 개정 발의안 자기 주식 의무 소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그동안 취득해오고 취득일로부터 그런 것들 자기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비합법적인 행위를 해왔던 거를 이제는 근절하겠다는 거고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1년 내에 소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주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자사주 자체를 회사가 함부로 경영권 방어라든가 지배구조의 왜곡 수단으로 더 이상 쓰이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천명된 그런 개정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법은 기업을 어떻게 벌 주거나 뭐 규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기업 주주의 그다음에 주식의 그런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자사주는 사실 경영주의 그냥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방패로 쓰여 왔는데, 이제는 진짜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회사의 질적 변환을 도모하겠다, 진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원래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말에 이제 추진을 하는 네, 걸로. 2025년 11월에 이제 추진을 그때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2025년 11월에 상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아. 지금까지 좀 그렇죠. 지난 이뤄졌던 측면이 19일에 있죠.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빨리 해라라고 체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언제쯤 그러면 이게 도입될 거라고 보세요?
네, 아시지만 저희 이게 이사에게 책임을 좀 묻고 있고 과태료 5천만 원까지 묻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배임죄 폐지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회사 입장에서의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의 그 민주당의 얘기를 듣는 좀 더 얘기를 속도는 내겠지만 좀 더 얘기를 듣는 과정들도 좀 절차상으로 보장해 줬겠으면 좋겠다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절차까지 마무리를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더 보입니다. 완성도를 높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스피 5천 요것만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부 정책으로 좀 완화를 시켜야 될 텐데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이게 딱히 새로운 해결 방법은 없다. 아.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이미 했을 거다.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같은 부분에는 이제 양적 완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노리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다시 코스피로 돌려오는 거나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3차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코스피의 매력도를 더 올린다고 하면은 이런 서학개미나 이런 외부 투자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방향으로 환율을 잡는 방안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얼만큼 그 3법 개정안 속도가 나야 투자자들이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표적인 그 이재명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한 그 지지자 중 하나였거든요. 아, 대통령께서 많이 그 후보로 나섰을 때 자기가 뭘 샀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ETF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런 투자자 그대로 입장에서- 들어갔어요? 네, 그대로 들어갔어요. 4천만 원 그대로? 축하드립니다.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3차 상법 개정안이 뭐 절차적 정합성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예. 물론 저는 민생 법안이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그 필리버스터나 발목 잡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고 책임 정당이고 거대 여당인 걸 감안한다면 변명은 필요 없다. 좀 빠르게 해서 더 5천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어떤 보도에서 네. 봤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어떤 보도에서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대로만 이제 만약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수익이 한 2,700만 원 정도 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맞군요.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이게 근데 아마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주총 이전에는 좀 끝내야 되지 않나라고 그런 당에서 그런 목소리는 좀 많이 나오는. 3차 상법 네, 개정 예,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군요. 예. 이제 그 자체가 환율 지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왜냐면- 좀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고, 근데 환율도 고환율인 게 이게 공존이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 속도나 정합성이 핵심으로서 이것을 언제 이제 완결을 할 것인가, 그게 당 안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